네, 평촌공업고등학교 전기전력과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전기회로 그중에서 교류회로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 최희동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요, 교류 신호의 표현 방법,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을 배워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류 신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이유는 교류 신호의 표현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앞으로 배우게 될 교류 회로의 해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교류 신호의 표현에 대한 것들을 문제로 풀어보는 시간을 한 2시간에 걸쳐서 선생님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직접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무엇이 중요하구나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원격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수업 시간에 잘 개념을 못 잡으셨던 분들은 이번 문제풀이 시간을 통해서 중요한 요소를 체크하시고 학습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85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교과서 185페이지. 주파수가 50Hz. 주파수가 50Hz이고 전압의 최대값이 100V라고 했을 때 사인파 전압의 주기를 구해보고 순시 전압을 구하라 보라 그랬습니다. 주기는 뭐였죠? 주기는 t, 시간이고요. 순시 전압은 순간적인 시간에서의 값이라 그랬죠? 그래서 당연히 시간에 대한 함수죠. 전압이니까 v, 시간에 대한 함수니까 이렇게 t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알아봅시다. 이제 문제를 직접 풀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주기부터 풀어볼게요. 주기라고 하는 게 원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 주기라고 하는 것은 교류가 한 사이클, 즉 교류 0도에서 교류 360도까지 갈 때 이렇게 한 사이클당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했었어요. 그럼 주기는 주파수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냐? 주파수의 역수였습니다. 주파수의 역수였었죠. 이해되셨죠? 네,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그러면 주기는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냥 숫자를 갖다가 쳐 넣으시면 됩니다. 주파수 F는 얼마였습니까? 50Hz. 그래서 50분의 1이 되겠죠. 자, 50분의 1 하면 얼마입니까? 네, 그렇죠. 0.02초가 되는 거죠. 2초. 이해되셨죠? 자, 0.02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기를 구해봤어요. 자, 그러면 순시전압, VT라고 하는 거, 이 순시전압, 시간에 대한 전압 함수는 어떻게 되게 될까? 자, 요거는 표현에 대한 어떤 형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순시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최대값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죠? 이 오메가 t가 세타였습니다. 각도. 자, 그러면 과연 순시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대값을 줬어요, 안 줬어요? 문제에서 최대값 100이라고 줬죠? 그러면 100 곱하기 사인 오메가는 얼마죠? 오메가?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 f였습니다. 오메가는 2파이 f 곱하기 이제 t가 되겠죠. 그러면 요걸 이제 f를 그대로 갖다 쳐넣으면 되겠죠. f 주파수 얼마 줬습니까? 50Hz 줬죠? 그러면 100 곱하기 사인 얼마 50, f에다 50 하면 얼마야 돼요? 파이는 계산 안 해도 됩니다. 파이는 계산하지 마시고 100 파이 t 이렇게 되겠죠. 단위를 당연히 붙여줘야 되죠. 전압이니까 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기는 0.02초, 주파수의 역수가 주기였으니까 0.02초고 시간에 대한 전압함수, 이걸 순시전압이라고 했었죠. 순시전압은 최대값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인 오메가 t로 나타낸다. 오메가는 2파이 f였다 라고 해가지고 f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100 사인 100파이 t 볼트, 이게 순시 전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가 이런 거네요.
시료값이 100V인 사인파 교류 전압의 최대값과 평균값을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시료값이 100V래요. 자, 그러면 원래 시료값이라고 하는 것, 이 시료값이라고 하는 것, 자, 선생님 원래 글씨 잘 쓰는데 지금 여기서는 글씨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시료값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2,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값이 시료값입니다.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값.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료값,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 이 식에서 그러면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최대값은 루트 2 곱하기 시료값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시료값은 지금 몇 볼트래요? 100볼트라고 했죠? 그러면 최대값은 100 루트 2. 그리고 지금 교류 전압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단위를 붙여줘야 되죠? 볼트. 최대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값이 있어요. 평균값을 우리가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냐? 파이분의 2 곱하기 최대값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럼 파이를 굳이 여러분들 3.14159 뭐 이거 무한소수 계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파이로 그대로 놔둬도 됩니다. 파이분의 2 곱하기 최대값이 얼마예요? 100 루트 2볼트였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이분의 200 루트 2. 당연히 전압은 단위가 볼트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친절하게 앞에다가 시료값이 100V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좀 싸가지 없는 문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시료값을 쏙 빼놓고 이 말 자체를 빼놓고 100V인 사인파 교류 전압의 최대값과 평균값을 구하라. 그럼 100V가 이게 시료값인지 최대값인지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시료값과 최대값과 평균값과의 관계 문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죠. 다음 문제는 자격증 시험에 나온 문제예요. 기출문제인데 굉장히 문제는 간단합니다. 교류 100V의 최대값은 얼마냐? 교류 100V. 100V니까 전압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 100V를 이게 시료값인지 평균값인지 얘기를 해준 적이 없잖아요.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건 우리가 부르는 이 222V다. 돼지 콧구멍 콘센트에서 220V 나오죠. 그 220V는 최대값이냐 평균값이냐 시료값이냐를 따져봤을 때 그 220V가 가지고 있는 교류 전압의 의미는 시료값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에서 지금 교류 100V라고 한 것은 얘 자체가 뭘로 봐도 된다? 시료값으로 보는 겁니다. 시료값. 이해되셨죠? 네, 시료값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요?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값, 즉 전압이니까 VM이 되겠죠. VM, 맥시멈, 전압의 맥시멈 값입니다. 맥시멈 값은 루트 2 곱하기 시료값. 시료값은 뭐라고 표현해요? 그냥 V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럼 루트 2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예요? 루트 2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냐? 100 루트 2. 단위는 당연히 볼트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격증 문제에서 굉장히 싸가지 없게 교류 100V 앞에다가 시료값이라고 안 붙여줬어요. 여러분 헷갈리게. 하지만 우리가 문제 위에서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교재 194페이지에 나와 있는 복소수 문제입니다. 자, 복소수 i라고 하는, 즉 i니까 전류겠죠. 전류의 복소수가 1 플러스 j를 가지고 있대요. 얘를 삼각함수법과 극좌표법으로 표현해 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복소수 전류 i라고 하는 복소수는 1 플러스 j. 단위는 당연히 전류니까 암페어겠죠. 그죠?
자, 얘를 삼각함수법과 극좌표법으로 표현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삼각함수법은 어떻게 표현했었죠? 삼각함수법. 자, 글씨를 선생님이 좀 못 쓴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거 원래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습니다. 저 원래 글씨 잘 써요. 자, 삼각함수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쓰냐? 요 i 벡터는 i의 크기, 요 i 벡터의 크기죠.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 요런 형태로 쓰는 게 삼각함수법이고, 자, 극좌표법은 어떻게 돼요? 극좌표법. 선생님 글씨 잘 쓴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거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좀. 극좌표법은 어떻게 표현한다? 크기하고 각도로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이 i 벡터를 크기, 요 녀석의 크기와 끼인 각 세타로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복소수 1 플러스 j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가로축이 실수축, 세로축이 허수축이라고 했을 때, 자, 실수 방향으로 1만큼, 허수 방향으로 플러스 1j만큼 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지점,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요 빗변의 길이가 지금 i 벡터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여기 끼인 각이 세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크기는 어떻게 구했죠? 크기. i 벡터의 절대값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실수 성분의 제곱 플러스 허수 성분 j의 제곱이 아니죠. j의 제곱이 아니라 j의 뒤에 곱하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허수 성분의 제곱의 제곱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의 크기는 얼마예요, 지금? 그렇죠.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타, 편각, 세타는 어떻게 되냐? 세타는 우리가 봤습니다. 세타는 아크탄젠트 실수값분의 허수값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그러면 실수값, 아크탄젠트, 실수가 얼마예요? 실수 성분 1이죠. 허수 성분 1이었습니다. 자, 이게 얼마일까요? 자, 선생님이 잠깐 계산기를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계산기를 갖고 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크탄젠트는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산기로 아크탄젠트 괄호치고 1 나누기 1 괄호 닫고, 이게 얼마냐 물어봤더니 45도랍니다. 45도. 자, 45도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크탄젠트 값을 알아냈어요. 이게 45도구나. 알아냈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도 1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직각삼각형이 나오겠죠. 그럼 밑변의 길이와 길이가 같으니까 얘는 이등변 삼각형, 45도짜리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그림을만 그려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을 정리해보죠. 삼각함수법으로 얘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크기는 루트 2였죠. 그 다음에 코사인 45도 플러스 j 사인 45도. 이렇게 쓰면 삼각함수법 끝난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얘를 극좌표법으로 쓴다? 그러면 어떻게 써요? 크기하고 평각을 이용해서 쓴다 그랬죠? 그래서 크기는 루트 2이고 각도는 45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써도 되지만 얘는 지금 각도가 45도, 즉 도수법으로 쓴 거잖아요. 얘를 호도법으로 쓸 수도 있겠죠. 호도법, 파이가 들어간 호도법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 곱하기 코사인 45도는 어떻게 됩니까? 45도는 4분의 파이 더하기 j 사인 4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 이 극좌표법으로 만든 것도 루트 2 호도법으로 쓴다고 한다면 4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당연히 이제 뒤에는 뭐가 붙어야 돼요? 전류에 대한 벡터니까 전류의 단위 암페어를 각각 붙여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복소수하고
지금 삼각함수법, 극좌표법에는 상호 변환이 가능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제 이 아크탄젠트를 여러분들이 계산기 요즘에 핸드폰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도 많고 이 컴퓨터로도 많이 배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계산할 때의 주의점은 반드시 뭐냐? 자, 여러분들 이거 여기 안에 있는 실수 부분의 허수부,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그냥 1이죠. 그런데 계산기에다가 아크탄젠트 1 이렇게 쓰면은 계산 과정이 안 드러나게 쓰면은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 정도는 꼭 참고해 주시고요. 공학용 계산기를 쓰실 때는 반드시 이 괄호 과정을 꼭 넣어 주셔야지 정확한 값이 나온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약 15분 동안 선생님하고 같이 교류 신호의 표현 방법 문제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자,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네, 조금 이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풀어가는구나 여러분들 모습이 보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시간에 더 이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마지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